예, 안녕하세요.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27일 월요일, 설 연휴에 어떤 저녁이 어슴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보니까 이 설 연휴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황태순 TV에 댓글을 달아줬어요. 네. 댓글을 달아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있고 한데 그 중에 많이 보면 주목을 끄는 그 대목이 뭐냐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월 22일 그러니까 설 연휴 시작하기 전전날이죠. 네. 22일 오전에 신년 기자회견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 중에 보니 이제 개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문재인 정권 폭주를 막기 위해서 한마디로 총선 압승을 토대로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총선 압승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대한민국이 정치의 발목을 잡히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면서 개헌 의사를, 개헌 추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황교안 대표가 예예 개헌 얘기를 했냐. 예예 예, 그래서 우선 그때 퍼뜩 들은 이야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개헌은 3분의 2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0명 의석에 201명 이상이 돼야 돼요. 개헌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토록 흔들고 있다면은 개헌 추진보다 급한 것이 총선 압승을 한다면은 개헌보다 더 급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네, 뭐라 그럴까? 메시지가 너무 네, 저도 보신 뭐 얘기 좀 다루자 그래서 쭉 봤는데 네. 뭐 이렇게 하여간 참 딱하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마지막에 뭐 이렇게 하면 총선 뭐 도와주십시오 예. 하면서 다섯 번째로 이제 한 줄적 한 줄적 걸쳐서 예.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를 개판으로 하고 있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결론이 그건가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지금 1987년 현재 우리 87 체제 이후에 대통령 뽑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7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까지 그 6명의 대통령이 뭐 그분들의 다 공과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문재인까지 포항무도하고 그야말로 헌법을 갖다가 완벽히 깡그리 무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대통령이 있었나요? 이게 좀 제도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 그 옹의 세력들 그 한 줌도 안 되는 그 옹의 세력들의 오만 방자함과 어떤 역사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세가 문제인 것이지 이게 제도의 문제냐고요.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꼭 네. 그 얘기를 네. 개헌 얘기를 네. 총선 뭐 80일 남겨둔 그 시점에서 그렇죠. 그 꺼냈다라는 게 주제를 좀 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개헌 얘기 때문에 골치도 아픈데 그 개헌의 최근 가장 가까운 역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네. 이게 다른 건 개헌이라는 것도 지금 이분도 또 뭐 뜬금없이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 또 개헌 얘기 꺼내면 뭐 권력 제도 뭐 무리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대연정 하자는 얘기도 뭐 참 나쁜 대통령 그러면서 한 말을 질리고 하니까는 원포인트 개헌 총선 1년 매년마다 선거가 들어있고 하고 하니까 네. 차라리 네.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네. 그것만 하고 다른 거 하면 뭐 강아지 인권, 강아지 견권 무슨 연방제를 하자 뭘 하자 그것도 없고 할 테니까 정말 이 혼돈이라도 좀 줄이자고 했는데 그때 5당 원내대표가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18대 국회인가요? 18대 국회 전반에 그 개헌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또 걷어차버리고 또 최근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몰려가는 그 국면에 또 불쑥 뭐 개헌 하자 하고 하는데도 무슨 최서원에 태블릿 PC 가지고 그냥 하룻밤 만에 짓밟히고 그랬는데 참 제도의 문제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개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1월 22일 날 우리 총선에 우리 힘 모아달라고 그럼 이 황교안 대표가 늘 나는 다 내려켰다는 게 대통령 선거 안 나가겠다고 지금 선언하신 건가요, 이러면? 자, 그러니까 저 그 말씀 정말 와닿는 게 보세요. 보면은 물론 뭐 제도의 문제도 세상에 무슨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제도도 손 볼 때 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 개헌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옛날 1990년 합당할 때도 노태우 대통령 그 당시 김영삼 총재 내각제 합의 파기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DJP 할 때도 대전제가 내각제로의 개헌입니다. 그거 파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원포인트 개헌 얘기했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바로 이제 그 개헌 얘기했죠. 근데 우리 까맣게 잊고 있는데 작년에도 개헌 얘기 있었어요. 누가 또 얘기를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조국이가 나서 발표했잖아요, 개헌을. 왜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세요? 그 문제가 뭐냐니까 우리 그 당시 우리 흥분했던 게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갖다 기본으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기존 헌법을 갖다가 자유를 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 그러면 우리 인민민주주의로 가자는 얘기냐. 다행히도 보면은 그 당시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통에 보면 결국 무산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해서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개헌 논의를 앞으로 착수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포인트 오히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정권을 갖다 심판해야 될 이 시점에 즉 문 정권을 심판해야 될 이 시점에서 본질을 흐리고 먼저 문을 타고 있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물 타고 싶어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는 저 공감하지만 좀 나중에 좀 따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우리가 글을 이제 쓰면서 이제 밥을 벌어먹고 살았는데 네. 이런 경우라면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글은 대패로 각을 내듯이 쓰라 그러거든. 이렇기 네. 때문에 거죠. 이 얘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재인 정권의 폭거는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네. 그걸 고치기 위해 저는 대통령 출마 안 하겠습니다. 네. 대신 네. 저희 당의 총선 공약은 내각제입니다. 네. 그래서 내각제 개헌, 네. 대항적 대통령제의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다 우리 당에 모아주셔서 우리 당이 승리하면은 네. 저는 내각제 개헌으로 가고 이 제왕적 대통령 지긋지긋한 대통령제 JP의 소원의 어떤 내각제 개헌을 가기 위해서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야지. 그렇게 쓰거나 안 하고 얘기 안 하거나. 그 안 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되고 보세요. 저는 그래서 갑자기 뭐 제가 아시다시피 영문학도 아닙니까? 네.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그 소설 제목이 생각나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황교안은.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저희가 몇 번 다뤄드렸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가 내각제하는 나라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어느 당도 어느 일당도 과반을 점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내각제 연정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좌파 연합이 좀 더 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이제 앞으로 개헌하면 대통령제 개헌하고 나면 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밖에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걸 내가 그 이번 22일 날 회견 네. 담아했다고 5번까지 이렇게 하셨다면은 네. 이걸 야 아니다. 니들 누가 써왔는지 진짜 잘 썼는데 네. 나는 네. 제왕적 대통령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정치의 발목이 잡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걸 1번에 갖고 와야지. 1번. 네. 정치의 발목이 잡혀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니 내각제 같으면 이 탄핵 이제 내가 불신임해가지고 하고 할 수 있을 때 제왕적 대통령대가 되니까 5년이라는 임기 동안 모든 분탕기를 다해도 말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야 이게 아니고 이게 1번이다. 그리고 나는 이번 다음 대통령제 출마하지 않겠다고 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얘기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그랬고 네. 그 지금 중요한 거는 총선에 가도록 여러분이 날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를 호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총선 뭐 공천 이런 거는 이제 다 뭐 김영호 뭐 공관위원장한테 다 맡겼는데 네. 뭐 자꾸 총선 얘기는 나중에 하시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오히려 보면 그 지지층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도대체 아니 갑자기 개헌 얘기는 왜 불쑥 꺼내며 계속 보면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에 맡겼으면은 황교안 대표조차도 거기에 완호부 대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관위원회에서 자 황교안 너 종로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면
총재 같은 역할하면서 계속 자기는 메시지 하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의제, 그야말로 총선의 저한 비전과 희망과 우리 어젠다를 내보냈을 때 하다못해 의원총회 한번 거쳤습니까? 저 못 들었어요.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했습니까? 못했어요. 그야말로 지금 제왕적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제왕적 대표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이 어떻게 따라옵니까? 그리고 우리 애청자님들이 우리 황 대표가 느꼈던 그런 좀 어색함, 네. 뭐 잘 안 맞는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해설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개헌 얘기는 꺼낼 계제도 아니었고, 그렇죠. 만약 그걸 꺼내고 싶다면 일본으로 가서 자,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지긋지긋하다. 예, 뭐 문재인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또 이런 대풀이니까 네. 이런 게 아니었다면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이고. 아까 그 말씀하시니까 지금 한번 쭉 보시면 A4로 하면 아마 대략 A4 10장은 될 겁니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아까 진짜 개헌은 나라의 어떤 뼈대를 이른바 가장 큰 기둥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이제는 끝내야 됩니다. 이제는 끝내야 되고 개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만 하고 딱 끝냈어야 돼요. 거기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줄에 붙여갖고 도대체 뭐가 뭔지 왜냐하니까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 참모들도 뭐 자기들이 뭐 전략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이야기 저 사람은 저 얘기해서 이걸 섞다 보니까 완전히 잡채 짬뽕밥이 되고 만 거예요. 잡채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전 짬뽕밥 좋아합니다. 그래 하여간 내일이면 또 벌써 총선 78일인데 네. 황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황교안 스타일, 황교안다운, 황교안스러운 행보를 해왔고 네. 7월 22일 날도 우리 지지자들이 보기엔 마땅치 않고 또 여기 통합 보수 통합 이기려면 통합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통합은 또 제대로 또 안 가고 있죠. 아니 통합은 제대로 가긴 고사하고요. 지금 보면은 원래 통추위가 있었고 저도 통추위 마땅치는 않습니다만은 그저 박형준 씨가 하는 거 어쨌든 보면 지금 여기서 또 보면 별도로 저 새로운 보수당하고 좀 자유한국당하고 또 뒤에서 뒷말 오가는 가운데 굉장히 큰 축입니다. 강경 보수한 세력이 지금 보면은 조원진, 홍문종의 우리 공화당도 있습니다만 더 큰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가 지금 손을 잡고 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정광훈 목사하고 김문수 씨가 또 당을 또 만들어요? 이 와중에? 그거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보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정광훈 목사나 지금 김문수 씨가 보기에는 지금 황교안이 하는 것이 영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보면 특히 보면은 김문수 삭발까지 하고 있는 상태고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승민이 계속 주장하는 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황교안이가 줏대 없이 자기 대권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걸 못 보겠다. 대통령제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대통령 개헌을 하겠다.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웃잖아. 그래서 지금 김문수하고 전광훈 목사가 당을 만들기 위해서 당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아니 성선 몇 얼마 남았다고 당을 또 만들어. 그러니까. 좀 참으시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러한 것들을 추슬러야 될 게 그래도 108석 의석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맏형 아닙니까? 네. 맏형이면 보면 자 정광훈, 김문수도 여기 조원진, 홍문종도 거기에 보면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유승민하고 오신환 등 거기도 심지어 이현주도 그다음에 또 많은 세력들을 갖다 추슬러서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는 건 자기가 해야 되고 나머지 공천 선거와 관련된 것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보면 닐 일이 만보야. 저 큰일입니다. 지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참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참 이게 카리스마 있고 영향력 있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답답한 게 오늘의 현실 그대로네요. 기자회견이. 그렇습니다. 네.